최상병 사건 재검토 장관이 직접 명령했다. 야, 이거 크죠? 이거 큽니다. 이건 굉장히 커. MBC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공수처가 지난 1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신저에 이 관계자가 자기 자세하게 보낸 메모가 저장돼 있었어. 해병대 수사단이 이미 수사한 사건인데 같은 군사경찰인 조사본부가 재검토에 어떤 결론을 내놔도 신뢰받기 어렵다. 작년 8월 2일 경찰에서 최상병 사건을 되찾아온 국방부는 일주일 뒤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겼다. 근데 조사본부에서는 이거 재검토해봐야 신뢰받기 어렵다. 그래서 재검토 안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조사본부는 재검토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실제로 재검토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수의 조사본부 관계자들이 재검토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자 신범철 당시 차관이 장관이 명령하면 재검토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그러면 명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이종섭 당시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불러 직접 재검토를 명령했다. 자, 범인이 누구야? 이종섭이잖아. 그러면 이종섭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 여기까지 수사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는 당시 국방부 수뇌부가 재수사가 아니라 기록을 재검토하라고만 명령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에게 직접 재검토를 지시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이종섭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전 차관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재검토에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거 다 거짓말, 다 법적 처벌을 받을 거다. 작년 8월 결국 재검토에 나온 조사본부는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이 처벌 대상이라 본 해병대 판단과 달리 2명만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최상병 사건, 장관에게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고 그 이후에 말이 바뀌었고 그리고 다시 조사본부에다가 이거를 바꿔라 라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군인이 조사하는 건데 바뀌면 신뢰받지 못한다 거부를 했더니 그러면 장관이 지시를 하면 어떻게 되냐? 장관이 지시하면 명령이니까는 따를 수밖에 없다. 자, 이러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이 제목이 뭡니까? 항명입니다. 우리가 시나리오를 쭉 짰는데 장관이 지시하면은 명령이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박정훈은 이걸 안 따랐네? 그럼 항명이지.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항명이 되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랬느냐. 이걸 어거지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 지시를 거부를 해. 조사본부에서는 이거 못한다 우리. 거부를 했더니 장관의 지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명령이라 따를 수밖에 없다. 다 따랐는데 박정훈 대령만 안 따랐어. 그러면 항명이네. 그래서 항명죄로 건 거다.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항명이 되지? 온 국민이 의아해했었는데 이걸 항명이라고 생각하게 된 그 스토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나라 지켜라. 국가가 강제로 끌고 간 우리 청춘 아닙니까? 근데 전쟁이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어이없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해병대가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에 사망하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책임자 처벌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까지 처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뒤엎었어.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본인이 결재를 했어. 조사 잘했다. 근데 갑자기 말을 바꿔버립니다. 바꾸기 전에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왔고 그 번호는 대통령실 전화번호였다. 대통령실에서 누가 장관에게 그렇게 바꾸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었을까? 대통령 말고 누가 있을까? 결국은 이건 윤석열의 탄핵 사유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태원에서 150명이 넘는 159명의 너무나 아까운 청춘이 아무 죄 없이 그렇게 죽어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권. 매년 할로윈은 있었고 매년 사람은 많았고 매년 질서유지 요원들은 배치돼 있었는데 하필 그날만 질서유지 요원은 없고 마약 단속 경찰들만 배치돼 있었다. 그리고 용산경찰서에서도 마약 관련 회의만 일어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누가 질서유지 요원을 배치하지 말라고 지시했을까? 그동안 했던 거 왜 안 했을까? 이걸 밝히겠다고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권입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정권이 있습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자,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요.
임성근이 뭐라고 임성근 하나 지키겠다고 이 난리를 피웁니까? 임성근 사단장 처벌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보기에 그걸 못 보겠는 거야. 니들이 뭔데 나랑 친한 애를 처벌을 하네 만에 과실치사니 무슨 살인죄니 이딴 개소리를 해 열받게. 나 대통령인데 야 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대가리 없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5년짜리인데 겁대가리가 없어요. 정말 윤석열에게 딱 어울리는 말 아닙니까? 윤석열은 5년을 다 채우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나라 박살납니다. 5년 다 채우면 나라 박살나요. 일본에 먹혀. 재상병 사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MBC가 이걸 물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호주까지 찾아간 기자가 계속 임종섭하고 인터뷰하려고 계속 들이대고 있습니다. MBC만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재상병 사망 사건 이대로 넘어갈 수 없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됩니다. 강제로 나라 지키라고 끌려간 대한민국 청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하면 이게 나랍니까? 강제로 나라 지키러 군대에 끌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이거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이거 나라 아닙니다.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특검 가야 되고 이건 탄핵 사유가 됩니다.